이번 세션은 알서프토의 권태환님이 안드로이드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 레코드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태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미디어 코덱을 발표해서 발표할 권태환입니다. 제목은 미디어 레코더를 직접 미디어 코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자인데, 미디어 레코더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안드로이드 API 1번부터 있던 미디어 레코더를 안드로이드 API 16번부터 제공되는 미디어 코덱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디어 코덱을 쓰는 겁니다. 순서는 간단하게 API를 살펴보고요. 인코딩, 디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코덱이 뭐냐 또 알아보고, 미디어 코덱과 미디어 먹서를 직접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시는 동영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텐데요. 그냥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합쳐놓은 걸 그냥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MP4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플레이 할 수 있는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동영상, 옛날에 책 끝에다가 그림을 한 장 한 장 다 그려서 책장을 넘기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보셨거나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미지도 동영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 레코더가 뭘까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API 1번부터 제공되고 있는 건데,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 영상과 마이크의 음성을 간단하게 녹화해주는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외에 다른 거를 녹화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 미디어 레코더를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카메라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나는 화면을 녹화를 해보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텍스트를 넣어서 녹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미디어 레코더를 사용해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미디어 레코더 하면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을 몰라도 set init하고, 그 다음에 이니라이저에서 데이터 소스 컨피그 하고 프리페어 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동작 방법을 이용해서 미디어 레코더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디어 레코더 제공하는 API 자체가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그냥 스타트만 호출하면 스타트가 되고, 스탑을 호출하면 정지가 되게 됩니다. MP4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H264 데이터나 AAC 데이터로도 바로 MP4A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로 또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레코더는 간단하게 비디오랑 오디오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엔코더 타입을 MP24 라고 지정을 해주면 MP4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레코드 비디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디폴트라고 해도 카메라로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는 미디어 레코더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파일을 MP4로 지정을 하고, 프리뷰를 지정을 해서 카메라 레코드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 그림 되게 어려운데 코드상으로는 한 6줄?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이 정도 코드면 스타트하고 스탑해서 그럼 MP4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오디오는 오디오 채널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음성을 녹음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미디어 레코더를 사실은 비디오만 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레코더만 있으면 충분히 녹화도 가능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비디오를 내가 녹화를 해봐야 카메라 녹화하는 건데 얼마나 간단하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냥 이거 미디어 레코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이거를 직접 한 번씩 따로따로 오디오를 구현을 해보진 않겠지만, 이번에는 비디오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를 직접 이 미디어 레코더가 아닌 미디어 코덱을 사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디어 코덱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미디어 레코더의 인코딩 부분을 미디어 코덱 별도 API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API 16번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젤리빈이죠. 4.1인데 실제로 4.1에서는 제가 테스트한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4.1에서는 정말 다양한 오류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어떤 단말기에서는 녹화가 안 되고요. 미디어 코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코덱 엔코더를 몇 개를 호출하게 됩니다. 뭐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가 있으면 엔코더를 2개를 호출하게 되는데 단말기에 따라서 인코더 호출이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고 2개가 다 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디어 코덱을 그래서 4.2부터 저는 권장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4.4부터 정말 제대로 된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코덱을 알려면 뭐 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까 미디어 레코더는 사실은 이 정보들만 알면은 내가 뭐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마이크로 녹음을 한다 하는 정보들은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녹화도 되고 내가 뭐 프리뷰도 바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데 미디어 코덱은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인코딩이 가능합니다. 대신 커스텀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걸 레코드를 해도 되고 뭐 MP4가 아닌 경우에는 MP4 아닌 경우 NKV를 MP4로 뭐 바꾼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코덱은 API 16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익스트랙터는 MP4 파일을 읽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API 16부터 제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디어 먹서 앞에서는 MP4 파일로 바로 생성을 해주는데 이 MP4 파일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또 미디어 먹서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이게 API 18 버전부터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젤리빈 4.3이죠. 4.3부터 또 MP4 파일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전까지 뭘 하냐? 직접 미디어 MP4 컨테이너를 까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비디오만 스트리밍으로 전송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성능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라기보다 컬러 값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GL을 알거나 NDK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웃긴 건 오픈GL로 또 화면을 그리는 건 또 API 18번부터 또 제공을 합니다. 참 깁니다, 역사가. 4.1에서는 미디어 레코더 미디어 레코더를 이용해서 제공되던 인코딩 기능을 그냥 4.1에서 미디어 코덱이라고 또 제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뭘 했느냐? 그냥 단순히 비디오를 인코딩하고 오디오를 인코딩만 하고 그냥 거꾸로 디코딩만 하고 그런 기능들만 그냥 단순하게 또 제공을 합니다. 4.1은 그리고 단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말기에 따라서 인코딩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으로 넘어가면 이제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4.3을 기준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4.2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4.3 가면 이제 서피스를 사용을 하고 미디어 먹서를 통해서 이제 MP4 파일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로는 재생이 불가능한데 뭐 가끔 재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다 구현을 해서 재생이 가능한데 4.3 넘어오니 이제 미디어 먹서를 제공해줘서 MP4 파일을 바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도 VP8, VP9 뭐 구글에서 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디코딩이나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이건 소프트웨어로 인코딩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MP4 파일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좀 느리게 동작을 하죠. 자, 이제 마지막 4.4에서 뭐가 또 추가가 또 됐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인터넷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셋 파라미터 API가 추가가 됐습니다. 뭘 해주냐면 인코딩 중 비트레이트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정지, 동기화 프레임을 또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이 비트레이트를 수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따가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미디어 코덱은 지원하는 코덱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VP8의 디코딩은 이전부터 됐는데 이제 인코딩 VP8, VP9 인코딩 아까 4.3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왜 H264를 제일 많이 쓰냐면 안드로이드 폰 그 안에 스펙 안에 H264 디코딩, 인코딩이 하드웨어 스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드웨어 가속을 써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하드웨어로 처리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 처리하면 한 장을 이미지를 인코딩 하는데 한 300ms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말은 초당 10프레임도 초당 한 5프레임 정도를 인코딩을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로 동일한 사이즈를 인코딩을 하게 되면 초당 뭐 많으면 30장, 더 많으면 50장, 60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들 배터리는 뭐 인코딩 한다는 핸드폰으로 인코딩 한다는 건 배터리는 이미 버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배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쓰는 오디오 데이터는 AAC. 그쵸? 근데 H264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코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FFmpeg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FFmpeg으로 H264 인코딩, 디코딩을 다 해봤었는데 이거는 또 라이센스 비용도 발생을 하고 GPL 라이센스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소스 다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디어 코덱으로 사용을 하면 그 라이센스 비용은 이제 제조사가 알아서 비용을 다 제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은 이제 들이지 않는 거죠. AAC도 동일하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 두 가지 코덱이 회사에서 개발하면은 코덱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코덱 했는데 그 코덱은 뭐냐? 뭐 어떠한 데이터 스트림이나 신호에 대해서 인코딩이나 디코딩 혹은 둘 다 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뭐 하드웨어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는 뭐 FFmpeg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각각 그냥 간단하게 인코딩은 압축하는 거고요. 디코딩은 이걸 압축된 거를 다시 해제해서 복호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위에는 이제 연속된 이미지가 두 장이 겹쳐서 지금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는 건데 인코딩이 뭔 차이냐? 왼쪽에 보시는 인코딩은 첫 번째 장면은 모든 이미지가 배경이 다 나오게 됩니다. 흰색 배경에 뭐 바트가 자고 있는 사진인데 흰색 배경에 모든 배경이 다 나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서로 다른 부분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인코딩이라 하고 디코딩은 이 원본 이미지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사진이 두 장이 지금 겹쳐서 나오는 겁니다. 디코딩은.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거는 내용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H264, AVC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H265나 뭐 VP9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AAC 데이터도 사용을 합니다. H264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H264는 ITUTA와 엠팩에서 조인트 비디오 팀이라고 해서 개발한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H265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팀에서 만들었는데 이름은 서로 다릅니다. ITUTA에서는 H.264 지금 H265가 나왔으니 H265라고 또 불렸고요. MPG는 MPEG4 자기 명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파트 10 아니면 또는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해갖고 앞에서 봤던 AVC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X264라는 게 있는데 그 X264는 코덱 이름입니다. 코덱 이름이 X264라서 X264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FFmpeg에 들어간 X264, H264 그 데이터를 X264라고 합니다. 이 특징은 뭐 나온 지 한참 된 거라서 별 문제는 없고요. 동일 비트레이트에서 50% 이상의 압축률로 고품질 영상을 만들어내고 뭐 에러 보건 기능 가지고 네트워크 이식성을 가진 뭐 이런 것들은 이미 H264를 많이 동영상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는 다 아실 내용입니다. 뭐 에러 보건 기능이 뭐냐? 그냥
중간에 화면이 잔상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이제 제대로 된 사진이 한 장 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상을 없애는 기능이 되게 빠르다라는 의미고요. 높은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50%의 압축이라면 이거는 뭐 한 장 H263을 사용했을 때 한 장 이미지 한 장을 인코딩 하는데 1초에 인코딩 하는 데이터가 6메가라면 H264는 3메가로 동일한 하지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H265는 뭐 H263에 비해서 100% 이상의 압축률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 압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CPU 파워를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최적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아무리 빨라도 배터리를 소모를 적게 하려면 H263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러 복원 기능이나 뭐 비트레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 특징들을 가지는 게 이제 프로필이라는 정보가 또 들어갑니다. 뭐 베이스라인이 있고 메인이 있고 익스텐디드 이거 말고도 뭐 수십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 것들은 이제 프로필들은 뭐 개발사들이 어떤 뭐 H264를 만드는 개발사들이 자기 개발사에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베이스를 이 기본적인 이 저전력 단말기 최적화이지만 나는 고화질도 원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익스텐디드랑 합쳐서 이제 뭐 새로운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파일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전력 단말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프레임 아까 이 사진 이거를 하나씩 뽑아내면 아이프레임이 되고요. 이거 아까 그냥 첫 번째 사진이라고 했던 그 프레임을 이제 아이프레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으로 한 장에 완성된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프레임, B프레임이 존재하는데 P프레임은 이전 사진과 서로 다른 부분만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는 요 Z 부분이랑 입 벌리는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P프레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잡음을 줄여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에러 복원 기능. 에러를 잡아주기 위해서 B프레임을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 성능상 B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배터리만 많이 먹고 연상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메모리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프레임은 이제 메인 프로파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I프레임, P프레임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는 그냥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완전한 이미지고 그 다음 장은 이제 손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전 P프레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H264에서 사용하는 YUV 색상 공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오픈GL을 알면은 사실은 이 색 공간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YUV는 뭐 밝기 신호 색상 이런 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그냥 YUV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옛날 흑백 TV 때문에 만들어진 색상 값입니다. 원래는 RGB로 바로 가야 되는데 RGB를 썼을 때 RGB는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백 TV에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흑백 TV는 회색음만을 보여주면 되고 나머지 이제 색차 신호랑 뭐 밝기 신호 이런 것 밝기 신호만 보여주면 되고 나머지 색차 신호나 뭐 맨 밑에 보이는 이 두 장의 사진은 이제 컬러 TV에서 이 세 장을 합쳐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즈 크기가 중요한데요. 이 사이즈 크기를 왜 알아야 되냐면 뭐 소프트웨어로 색상 값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IB YUV를 사용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색상 값인 i420이라는 것과 MV12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사이즈는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2, 3 곱하기 나누기 2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이즈 왼쪽에 보시는 YUV 이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색 공간을 사실 이번 발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GL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시면 이 문서에 있는 세공간 문서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Y가 어떻게 되고 U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 Y는 그냥 흑백 이미지 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흑백 TV에서 한 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U와 V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흑백 TV용 Y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디오는 고급 오디오 부화라고 해서 AAC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MP4 파일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운드입니다. 뭐 사실은 MP3가 들어가도 되고 뭐 웨이브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AAC만 허용을 합니다. MP4에는 H264와 AAC만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겨우시죠? 미디어 레코더 부분만 좀 보고 이제 제가 코딩을 할 겁니다. 미디어 포맷 PPT가 잘못됐네요. 미디어 레코더는 없고요. 미디어 코덱에서 일단 코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그 비디오 인코딩을 할 때는 컬러 포맷이 꼭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코덱에 있는 컬러 포맷이 YOV420 플래너인지 뭐 세미 플래너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다 알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었는데 네, 뭐 이거는 코덱에 따라서 색상 값을 다 다르게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글 문서에는 문서에 있었던 내용으로 안드로이드의 컬러 값은 총 아래 보시는 것처럼 5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5가지인데 플래너랑 패키드 플래너라는 거는 i420으로 그냥 매칭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세미 플래너나 패키드 세미 플래너나 뭐 패키드 세미 플래너 이 TI라고 붙어있는 이 놈들은 그냥 다 MV12로 그냥 매칭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색상값을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는 색상값을 자동으로 알아와야 미디어 코덱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디오도 동일하고요. 오디오 디코딩 할 때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H264는 일단은 16의 배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단말기 테스트를 해보면 16의 배수가 아니라 뭐 32의 배수도 되고요, 64의 배수도 나옵니다. 이거는 단말기 그 제조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색상값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서피스를 사용하시는 걸 좋고요. 결론은 그냥 서피스 4.3부터 되는 서피스 써서 간단하게 색상값 변환하고 인코딩을 하라는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미디어 먹서를 살펴볼 건데요. MP4가 일단은 뭔지를 알아야 미디어 MP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MP4는 영상, 음성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하기 위한 규격이고요. MP1, 2, 뭐 같은 시스템 비주얼 규격으로 구성된다. 네. 동영상 MP4라고 할 때는 동영상 인코딩 방식을 만을 기술을 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MP4라고 하고요. 오디오만 있을 경우에는 M4A라고 그냥 명칭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파일 이름이 그냥 MP4이고 M4A라고 그냥 확장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MP4 파일 구성으로 되게 많습니다. 뭐 MP4 안에 MP4를 까보면 열어보면 이런 수많은 헤더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트랙이 2개가 있다라는 건 오디오랑 비디오가 2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를
네, 뭐 이런 안에 정보에는 화면 사이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랭귀지가 뭔지 뭐 그런 정보들이 모두 다 담기게 됩니다. 이건 사실 봐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얘가 뭘로 녹화가 됐는지. 이거는 그냥 MP4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mdata라는 헤더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라는 게 그냥 비디오, 오디오가 순서대로 그냥 쭉 쌓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MOV라는 이 비디오 헤더는 이제 헤더 이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헤더 모두 정보를 갖고 있고 각각 트랙은 뭐 자막이 올 수도 있고요. 비디오가 올 수도 있고 오디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코덱 정보는 STSD라는 그 안에 보면 AVC1은 AVC1이라고 적혀 있고 MP4A는 MP4A라고 해서 각각 저장이 됩니다. 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먹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먹서를 정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MP4 파일이 재생이 안 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쓸 가치가 없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먹서를 또 버전별로 또 따지면은 4.4에서는 미디어 먹서가 미디어 레코더에서 사용하던 거라서 뭐가 문제였냐면 2GB를 초과하면은 그냥 내부 스레드가 멈춥니다. 버그입니다, 버그. 그 버그가 있어서 2GB 초과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2GB 초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4.4에서는 4.4에서 4GB까지 이제 저장이 가능해졌고요. L부터는 용량 제한이 아니라 헤더 정보 사이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헤더는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8메가까지인가가 이제 저장이 되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오디오 채널을 1, 2채널을 사용해야 되고 뭐 동기화 시간을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미디어 코덱 관련해서 모아진 되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접속이 되는지가 네, 지금은 또 접속이 되네요. 사실은 이 자료만 있어도 안드로이드 미디어 코덱을 다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을 이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아웃풋을 정해주고요. 일단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AVC라고 해서 그냥 MP4 H264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당시 15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아이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완전한 이미지 한 장을 보여주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보여줄 거냐라는 시간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그냥 10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거는 10초마다 한 번씩 아이프레임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가로와 세로 그냥 이거는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 그럼 여기서 이제 초기에 이제 1280720이라는 사이즈의 6메가 정도 되는 비트레이트를 가지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인코더를 시작을 하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안드로이드 샘플 코드로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16의 배수인지 체크를 해서 아니라면 그냥 워닝만 띄우고요. 이거는 16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나오냐면 색상이 그냥 다 깨져서 이상한 색상이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16의 배수 맞추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할 건데요. 뭐 이미 다 주석으로 다 막아놨는데 다 풀어서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디어 코덱 인포라고 해서 코덱 인포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 셀렉트 코덱은 내가 어떤 코덱을 사용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퀄컴 CPU 같은 경우에는 퀄컴으로 시작하는 미디어 코덱을 사용하고요.
엑시노스는 엑시노스라고 해서 삼성에서 제공하는 코덱을 사용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컴점 해가지고 시작해서 컴.구글.h264 뭐 이런 식으로 코덱 이름이 생성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코덱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지금은 소프트웨어 코덱으로 동작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직은 다 하드웨어 코덱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코덱 인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임 타입은 아까 지정했던 비디오 AVC를 이용해서 내가 이 폰에서 어떤 코덱을 사용할지를 다 찾게 됩니다. 그러면 서피스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컬러 타입이 이제 서피스입니다. 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컬러 포맷이 24비트 ARGB도 나오고요. 뭐 16비트 ARGB, 24비트, 32비트 뭐 되게 많습니다. 컬러 코드가. 근데 안드로이드 그 H264는 420을 사용하기 때문에 420p, 패키지 플래너, 뭐 세미 플래너 뭐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요. 미디어 코덱을 사용할 때 서피스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서피스를 찾으면 됩니다. 서피스를 찾아서 지정을 해줍니다. 얘 번호는 뭐 되게 큰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아까 미디어 레코드 같은 경우에 이닛할 때 되게 간단하게 이닛을 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미디어 포맷이라는 형태를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컬러 포맷을 넣어주고 뭐 컬러 포맷 미디어 레코드 할 때는 컬러 포맷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비트레이트 정보를 넣어주고 아이프레임이 어떻게 되고 프레임 레이트이 얼마다 라는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 사실은 뭐 초당 30장이라고 넣어도 내가 인코딩 할 수 있는 데이터가 10장이다. 그럼 알아서 10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코덱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서피스를 쓴다 라는 것을 해주는데 엔코더에 보면 create input surface라고 해서 서피스를 코덱이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화면 사이즈는 아까 앞서에서 생성했던 사이즈 아까 720, 1280, 720을 사이즈를 서피스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 서피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먹선은 mpeg4라고 생성을 해주고 네. 그러면 코덱 사용을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종료를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왜 생성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코덱에서 알아서 이제 버퍼도 생성을 해줍니다. 이 버퍼는 몇 개가 생성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미디어 코덱이 메모리 상황이 넉넉하다면 10개든 15개든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몇 개를 만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NDK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퍼 인포라는 거는 내가 현재 이 프레임의 버퍼 인포를 나타냅니다. 이 버퍼 인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옵셋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타임이 들어가고 플래그 값이 들어갑니다. 이 플래그 값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인풋 데이터는 서피스 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피스에 맞는 인풋 데이터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make current 해서 이거는 따라서 들어가 보면 뭐 EGL로 화면을 그러니까 화면을 현재 안드로이드 화면에 보여지지 않고 가상으로 서피스를 만들고 그 서피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너레이트 일반적인 그냥 이거는 이따가 그냥 그림으로 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서피스 오픈GL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오픈GL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서피스의 프레젠테이션 타임을 지정을 하면 인풋 서피스에 프레젠테이션 타임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한 프레임에 재생을 얼마나 해줄 거냐, 뭐 300ms를 해줄 거냐, 1초를 해줄 거냐 그 정보를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이거는 그냥 문서로 한번 그냥 개발자 문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어 코덱에 들어가면은 상단에 가장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 아랫부분입니다. if output buffer index 값. 이거는 아까 뭐 미디어 코덱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버퍼 인덱스 값이 0부터 몇 개가 될 수, 0부터 뭐 한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5개가 될 수도 있는 그 번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릴리즈 아웃풋 버퍼. 이거는 이제 내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버퍼를 비우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풋의 아웃풋 폼의 체인지가 호출이 한 번은 되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이 메소드들은 무조건 한 번은 호출됩니다. 버퍼 체인지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퍼가 사실은 이번엔 10개가 생성됐는데 지금은 메모리가 남아서 10개가 뭐 한 5개가 더 생성될 수도 있고요. 뭐 메모리 부족하니까 한 3개만 다시 3개를 빼겠다 해서 7개만 생성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포맷 체인저. 이 아웃풋 포맷 체인저를 호출이 되면 아웃풋 포맷 체인저가 호출이 되면 여기서 이제 미디어 먹서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아까 생성했던 미디어 포맷 정보는 그 정보는 이제 실제 메모리가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get 아웃풋 포맷을 호출하면 여기에서 다시 그 미디어 포맷이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트랙에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비디오가 올 수도 있고요. 오디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엔코더에 따라서. 엔코더는 당연히 비디오와 오디오가 있다면 비디오 오디오 두 개가 모두 다 생성이 돼야 됩니다. 먹서에다가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파일로 다 저장을 해줍니다. 라이트 샘플 데이터 값만 있으면 먹서가 알아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예제 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엔코더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누르면 엔코딩이 끝나고요. 결과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은 네, 이렇게 그냥 인코딩된 데이터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이걸로 개발한 게 있는데요.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이 녹화된 거를
녹화된 데이터가 그냥 이렇게 재생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미디어 코덱을 사용해서 만든 어플이고요. 어플은 아니고 그냥 뇌 코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거의 삽질로 다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내용이 어려운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예, 그러면 권태환님 발표를 마치고 다음 세션은 삼성전자 김태원님이 안드로이드 L 프리뷰에 관련